몸에 좋다던 생강, 이 조합이면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생강.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속이 더부룩할 때, 몸이 으슬으슬할 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로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하시며 생강차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매일 마시는 이 한 잔이 혹시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콩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아프지도 않고 티도 잘 나지 않습니다. 피곤한 것 같고 소변 거품이 조금 늘어난 것 같고 다리가 붓는 느낌이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놀라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고 먹는 건강식입니다. 생강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항염 작용이 있고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돕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상황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 이미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께는 음식 하나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강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강을 이것과 함께 드실 때 콩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경우를 정확히 짚어드리려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조정하실 수 있도록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배출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40대 이후부터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역과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더해질 때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속 미세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쌓인 손상이 결국 콩팥의 역과 능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천천히 기능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음식이나 약물 조합이 더해지면 콩팥은 과부하를 받습니다. 생강은 혈류를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적당량은 도움이 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체액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상호작용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콩팥 건강은 좋은 음식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의 현재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수분 섭취량, 계절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강을 둘러싼 위험한 조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조합은 진통소염제와 생강입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관절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간헐적으로 또는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신장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는 염증을 줄이는 대신 신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신장 기능이 건강한 분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겐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생강까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강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고 혈류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신장 내 미세혈관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탈수 상태에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고 생강차까지 함께 마신다면 위험성은 더 높아집니다. 신장은 충분한 혈액과 수분이 공급되어야 정상적으로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류가 줄어들고 체액 균형이 흔들리면 역과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급성 신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약대로 생강은 음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약과 음식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물질에 반응합니다. 진통소염제를 자주 드신다면 생강 섭취량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매일 진하게 끓여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조합은 고칼륨 식품과 생강의 과도한 동시 섭취입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시금치 같은 음식은 분명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혈압 조절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매일 챙겨 드십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이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과잉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해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 배출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칼륨 식품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을 과량으로 섭취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생강은 체온을 올리고 땀 배출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 수분 손실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탈수 경향이 생기면 혈액 내 전해질 농도가 더 농축됩니다. 즉 이미 배출이 어려운 칼륨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서는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바나나, 점심에는 토마토, 저녁에는 생강차를 습관처럼 드십니다. 각각은 건강식이지만 조합과 개인의 신장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최근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는 근육 약화, 손발 저림이 있었다면 전해질 불균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 수치가 경계선이라면 음식 조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조합은 이뇨제 복용 중 생강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60대 이후 고혈압이나 심부전, 부종 치료를 위해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뇨제는 몸속의 과도한 수분과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내 수분 균형은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이때 생강을 진하게 따려 자주 마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발안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뇨제로 소변이 늘어나면 체내 수분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사우나, 온열 찜질과 함께라면 탈수 위험은 더 커집니다. 탈수는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상태입니다. 콩팥은 충분한 혈액과 수분이 공급되어야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농축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급성 신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입이 심하게 마르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면 좋다는 생각으로 생강을 과신합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 중인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생강 섭취량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섭취 기준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완전히 끊어야 할 음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드시느냐입니다. 생강은 항염 작용과 소화 촉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께는 적당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면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강은 하루 23찌 이내 차로 연하게 우려 마시는 정도가 무리가 적습니다. 문제는 진하게 딸려 하루 여러 잔씩 마시거나 생강청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공복에 진한 생강액을 마시는 습관은 위장뿐 아니라 체액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과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물 복용 여부입니다. 진통소염제, 이뇨제, 항응고제, 혈압약 등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 섭취 전 반드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생강은 음식이지만 체내에서 생리적 작용을 합니다. 이 약과 겹칠 경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수치가 경계선이거나 과거에 신장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식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강을 드시되 연하게 소량으로 그리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혈액 검사 수치를 알고 계신다면 그 결과를 기준으로 음식 습관을 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는 말을 들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는 사구체역과율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이런 수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보다 먼저 변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졌거나 예전보다 소변량이 줄었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때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이 잘 붓거나 오후가 되면 발목이 부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면 체액 조절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쉽게 피로해지고 이유 없이 식욕이 떨어지거나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번에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지금 생강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위와 같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섭취량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약을 함께 복용 중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음식은 매일 반복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나의 신장 상태를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생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콩팥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식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진통소염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과의 조합을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통증이 거의 없고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검사 수치를 확인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며 생강은 연하게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엇보다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선생님께 작은 점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과 약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다시 펼쳐보십시오. 작은 수치 변화가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하신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 영상도 꼭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콩팥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